193쪽 볼게요. 192쪽까지는 문제가 풀려져 있죠. 한번 보실래요? 그죠? 192쪽까지는 우리가 전에 풀었었고 193쪽도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93쪽은 그래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194, 195를 아마 안 했을 거야. 194, 195 안 했죠? 했나? 했었나? 195도 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198쪽까지 숙제로 나와요. 그랬는데 아마 내 기억에 그 195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안 했던 걸로 알거든? 그래서 193쪽에 보기 1번. 요거를 구하는 문제여서 얘는 어렵지 않겠다, 그치? 그냥 보면 왜냐하면 두 식을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y제곱이 구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자,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니까 2차 함수에 대한 최대치수 이런 문제겠지, 그치? 넣어볼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4 빼기 x제곱 이거에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니까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할 때 항상 우리는 뭐부터 확인해? 얘서 기억나? 뭐부터 확인하지? 축! 그렇지. 축을 확인했더니 x는 얼마예요? 1. 그렇지. x는 1이 축이어서 위로 블록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나오죠? 1 넣으면 최대값이죠? 근데 최소값도 구하래. 원래 최대 최소를 하려면 뭐가 이게 축 말고 뭐가 또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뭐지? 구간 x가 뭐와 뭐 사이있다. 이 구간 중요하다. 최대 최소 문제는 구간이 너무 중요해요. 구간이 주어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구하고 최소 구하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구간이 없는데요? 이런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대입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를 못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없는데 구간을 못 구해 애들이. 그래서 잘 틀린다. 자, 구간 어떻게 구할까? 구간이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 어떻게 구간을 찾지?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잘 관찰을 한번 잘해보면 한 줄 한 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힌트가 있어.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못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경험으로 커버되는데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복기 잘해야 돼. 복기. 꼭 복기 잘하세요. 자,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수라는 조건이 하나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했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 돼야 되잖아. 여기에 범위가 들어있는데 이걸 못 본 거야.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y제곱이니까 0 이상이어야 되잖아. 이게 안 보이고 0 이상이라는 조건.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범위가 나오냐? x제곱 이쪽으로 넘기면, 자, 우리가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아마 지우는 2차 부등식을 배운 적은 있을 거고, 얘는 2차 부등식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2차 부등식을 제대로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대략은 알 수 있어. 왜냐면 제곱해서 4 이하면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예서요? 2 이하겠지. 2보다 작아야겠지? 근데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음수는 그러면 뭐보다 커야 될까? 아, 음수 마이너스 2보다? 그렇지. 원더풀. 지우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요. 나중에 2차 부등식을 정확히 배우고 나면 조금 더 편하게 이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했다. 자, 그러면 최대최소 구해야 되니까 대칭축에서 마이너스 2가 아무래도 더 멀리 있겠죠. 플러스 2는 1에 좀 더 가까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자, 예서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1 잘했어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잘한다. 아, 좋아. 괜찮지? 대입해서 마무리하자. 자, 얘를 이 함수를 얘를 fx라고 둘게요. fx라고 두면 f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을 넣었더니 5다, 그죠? 자, f-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 더하기 4 뭔가 이상한데? 아,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마이너스 4죠? 됐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 자, 그러면 보기 2번도 보자. 자, xy가 실수.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지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좀 간단해. 앞에 거에 비하면 쉬워. 자,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2차 함수를 줬다고 쳐보자. 자,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그래프 그려서 대칭축 구하고 해서 풀 거지? 그래서 x는 2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가 최소에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그쵸?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최소값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우리 할 줄 알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은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0 이상인 거에다 1을 더했으니까 전체는 1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그려서 2 대입해서 나온 최소값하고 이거랑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제곱 플러스 얼마 꼴로 나오니까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자, 이거 보세요. x도 2차식, y도 2차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괜찮죠? 해볼게.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쳐볼까? 우리 이런 거 연습 좀 돼 있나?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1이 필요하죠? 그럼 더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괜찮죠? 그럼 얘 완전 제곱식 고치면 2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2는 좀 이따가 여기 뒤에다가 할게. 자, 여기도 완전 제곱식 고칠 줄 알죠? y 플러스 3 전체 제곱인데 일단 여기 플러스 16은 일단 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 맞죠? 괜찮지? 내가 완전 제곱식 다 고쳤으니까. 얼마야? 5인가요? 얘는 0 이상, 너도 0 이상. 전체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겠어? 5.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기 2번. 오, 괜찮죠? 괜찮다. 보기 1에, 보기 2에 1에 2번 너희가 해봐. 2번 해보세요. 괜찮아?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중등의 2차 함수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36, 38을 18 플러스 20 이렇게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요거는 갑자기 아까는 최소값인데 왜 최대값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0 이하잖아. 그치? 0 이하인데 20을 더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뭐 이하다? 20 이하다. 그죠? 0 이하인데 거기다가 20을 더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20 이하다. 그래서 20이 최대값이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개념 익힘 7번 볼게요. 7번. 오늘부터 여러분 복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선이 있는데 1번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자, 이게 직선이겠죠. 이거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이게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P 얘가 x, y래.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 어때요? 지우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y를 구하든가 x를 구하든가 해갖고 여기다가 넣으면 그러면 한 문자에 관련된 식이니까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y 자리에다가 넣어야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x 제곱 이거 마이너스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12x 플러스 동가요.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나오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면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대칭축만 구해도 되고 원수는 자, 대칭축으로 갈게. x는 지우야. x는 얼마? 대칭축 구하는 거 오랜만에 해서 바로 안 돼요 또. 마이너스 그렇지.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이렇게 바로는 안 되는데 한 1초 후에 됐다. 그 정도 괜찮아. 앞으로 연습해서 더 빠르게 만들어줘. 대칭축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서 최소값 구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하시면 6 빼기 12 더하기 9는 3. 얘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찍어줄까? 자, 복기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요 개념 김칠의 1번 문제를 푸실 때 얘들아 여러분 이 문제하고요. 이 문제하고의 차이를 인식해야 돼요. 요 차이를 요 예민한 차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것도 아까 y제곱 자리에도 y제곱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확 대입하고 이차함수 구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차함수를 구했음에도 바로 답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냐? 범위가 안 구해져서 안 나온 거예요. 범위를 구했어야 답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y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또 이차함수 구하고 별도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죠. x의 범위 구하는 과정이. 그리고 물어본 것도 최소값만 물어봤지 최대값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도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차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주어진 식이 1차식이죠. 1차식이잖아. 그래서 y는 꼴로 나타내었을 때 이 y가 갖는 별도의 범위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전체의 범위 설정이 안 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범위가 없는데 이게 그냥 그렇잖아. 이거 직선 함수, 직선이 어떻게 되는 직선이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뭐 기울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y 값이 저기 무한대로 큰 값도 있고 매우 작은 값까지 실수 전체가 y 값이니까 범위가 없는 거예요. 얘는 상황이 다르다. 다르죠. 왜? y 제곱은 꼴로 나왔기 때문에 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로 인해서 문제가 다르게 풀린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개념 김7의 2번을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개념 김7의 2번. 개념 김7의 2번 바로 밑에 문제 그거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1차식이냐 2차식이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였어.
y제곱은 꼴로 나타내서 대입할 거고요. 대입하기 전에 y제곱이니까 0 이상이라는 얘기. 선생님, 근데 그럼 이 범위까지 얘가 0 이상인 것까지는 저도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게 있어서 알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x의 범위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2차 부등식 풀 줄을 몰라서 그래요. 2차 부등식 푸는 걸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방법은 알려줄게요. 여기 또 부등식을 처음 공부하는 날이 됐네. 본의 아니게. 얘들아, 내가 이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여러분 못 푸는 친구는 없죠. 그치? 해가 누구죠? x는 0하고 2죠. 모든 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이차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지금 0이라는 거는 이게 y값이 0이란 소리야, 얘들아. y값이 0이란 소리야. 이게 왜냐면 보통 우리가 y는 x제곱 빼기 2x라고 쓰잖아요. 이차함수 쓸 때. 그러니까 는 0 그랬다는 얘기는 y는 0을 말하는 거예요. 이 y가 0일 때가 어디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0하고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래프라는 건 여러분은 지금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y는 0이라는 게 어디죠? y는 0이라는 게 이걸 우리는 x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y는 0이 x축 아닌가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0과 2예요라고 말하는 거잖아. 교점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근데 이 개념을 부등식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주어진 함수의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y는 x제곱 빼기 2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함수 값이 함수 값이 0 이하인 x는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이에요.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어디니를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그릴 수 있대. 방금 그렸잖아.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생겼어.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곳은 예서가 볼 때 어디에 있어? 그림이 어디 있어? 0보다 y 값이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건 이거야.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야.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0 이하인 곳은 보시다시피 여기죠.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이게 그 물음인 거야.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 문제를 풀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자, 방정식은 뭐냐? 얘 함수값이 0인 곳이 어디니? 저 여기인데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부등식에서 0보다 작은 곳이 어디니? 그 그래프에서 여기가 0보다 작은 곳인데요?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0 이상 2 이하. 이게 이 부등식의 답입니다. 다시 자, 이런 부등식을 풀으래.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진 이차함수가 함수값이 0 이상인 곳이 어디니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x축과의 범위가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이 중요하겠죠. 그래프를 그려.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하나는 1이래. 0 이상이라 그랬죠? 등호 이번에 한번 빼볼까? 0보다 크다는 거지? 0보다 큰 곳은 어디겠어? 날개 부분이 0보다 크잖아요.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날개 부분이 0보다 큰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그러면 이 날개 부분이 있는 x의 범위를 적어주는 거야. x의 범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곳에 있죠. 이 날개 부분이. 그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x의 범위는 1보다 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또는이라고 쓰면 되나요? 또는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컴마를 찍어도 괜찮은데 일단 범위니까 또는이라고 쓰는데 컴마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또는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부등식의 해예요. 이 2차 부등식의 해야 이게 해. 해가 부등식으로 나오고 2차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 오 괜찮을까? 자 이렇게 돼서 약간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게 요령이 이제 생겨요 나중에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물어본 거잖아. 자 2차 함수가 여기 최고차 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양수로 만들어 놓고 양수로 만들어 놨을 때 지금처럼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4이 범위로 답하는 겁니다. 작다라고 나오면 작다로 물어보면 4이 범위로 답해요. 왜 4이 범위일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상 안쪽에 있잖아요. 꼭지점이 포함된 이쪽에 있으니까 4이 범위로 답해서 0과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는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반면 크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바깥 범위로 답합니다. 바깥 범위. 이거 다 언제 하는 거냐면 저기 뒤에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바깥 범위로 답해서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워딩 자체를 암기를 해놔. 이 워딩 자체를 암기를 하세요. 2차 부등식이 나왔다? 그럼 일단은 2차 함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부등식을 풀 때 작다로 나오면 4의 범위, 크다고 나오면 바깥 범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x 마이너스 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6x 3이니까 플러스 8 이러면 될까? 자 이런 문제를 풀으래.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이런 걸 풀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물론 인수분해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작업을 하고 할 거야. 뭘까요? 예서야 뭘까요? 2로 나눠야 돼요. 오케이. 왜요? 맞아. 2차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이 패턴으로 풀리거든. 그러니까 2차 개수가 음수인 상태로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2차 개수를 음수로 놓고 풀면은 되게 오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양수를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출발합니다.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됩니다.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무슨 범위? 무슨 범위? 무슨 범위? 에이, 집중 못하고 있어. 지우 집중 잘하는데. 무슨 범위?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그거 말고 작다고 나오면 무슨 범위? 크다고 나오면 무슨 범위? 작다고 나오면 4이 범위, 크다고 나오면 바깥 범위.
방금 했잖아. 그것들이 우리 집중 안 하나? 이제 작다고 나오면 사이 범위, 크다고 나오면 바깥 범위. 여기 써 있는데. 자, 사이 범위, 작다니까 사이 범위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이 범위로 답을 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4하고 여기 1인데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물론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로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 안 그리고 바깥 범위, 사이 범위 해버리는 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알았고 이제 그냥 보자마자 사이 범위, 바깥 범위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알겠지? 자,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어.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아우 지금 이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풀 거거든요. 대입하기 전에 2차 식이니까 범위가 나오지 않겠냐. 그 범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곱한 게 0 이상. 자, 지우야.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원더풀. 그치? 바꿔야 돼. 그 동호 방향. 지우야, 무슨 범위? 사이 범위. 그렇지. 그럼 이건 이수는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사이 범위니까 뭐와 뭐 사이다? 0 이상 2 이하.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최종적인 답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통째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면 x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4x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거든요. 자, 이제 최대치수 구하는 거예요. 이제 뭐부터 찾아? 축. 대칭축은 어디? x는 2. 위로 볼록 그래프 그리시고 주어진 구간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0에서 2야. 0에서 2.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편의상 얘를 좀 그냥 뭐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f2 2 넣었더니 4야. f0 0이에요.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풀리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393번부터 밑으로 쭉 다 풀어볼까 일단? 일단 393번만 먼저 해. 393번만. 자, 여기 찍어주세요.
있으니까 얘 자체는 범위가 없어. 그래서 이걸 줘. 그러면 x가 0 이상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y는 꼴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0 이상이다. 그럼 x의 범위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거 푸는 중? 이거 푸는 중이죠? 이 2차식이어서 y제곱을 y제곱자리에다 넣을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자체 범위가 형성이 된다. 제곱이니까 0 이상 0 이상이야.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고 들어야 돼.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거지? 마이너스 2 이상 2이야. 잘했어.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거 2차 함수 이거 다 넘겨서 아니구나 이 상태에서 이 2차 함수 대칭축 그리고 저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x축은 그리지 말고 먼저 대칭축부터 그리고 지우 요거 394번 해결되니? 하고 있어. 풀었어요? 아직이요?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 원래는 이렇게 1차식만 주어지면 범위가 안 나옵니다. 그쵸? 1차식만 있을 때는 그냥 y는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근데 이걸 범위를 일부러 걸어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당연히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졌는데 y가 0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범위가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x는 3 이하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0 이상이라는 범위가 있으니까 다시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3 사이가 나오고요. 이제 y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야겠지? 대입해서 이 식을 다시 써줍니다. 2배 전체 제곱 4x제곱 빼기 12x 18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fx라고 놓을게. 자, 대칭축은 어디야? 축은 x는 2점. 대칭축은 x는 2점. 그래서 아래로 볼록 2가 대칭축. 0과 3 사이니까 잘 잡으셔야 돼. 3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최대, 여기가 최소.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F 0에서 최대 0에서 0 최대값 구하시고 최소값 2 넣어서 최소값 구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2 넣었더니 12 24 12 빼기 24 더하기 18이니까 정답은 6. 이제
정답은 얘랑 얘를 더하라고 해서 정답은 24예요. 395번 볼게요. 395번 혹시 얘서 풀어봤니? 안 풀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줄게. 자,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빼기 3 이거 위의 점 P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점 P예요. 그죠? 그런데 A에서 Y축의 점 A에서 A에서 만나고 X축과 점 BC에서 만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보면 지금 대칭축이 x는 2일 테니까 x는 이 대칭축이 0,-3에서 당연히 만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데 이 점을 a라고 놓은 것 같고 여기를 b라고 놓은 것 같고 여기 c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생겼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점 P가 A에서 C까지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점 P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점 P가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약간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12x 빼기 4y 더하기 5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래. 야, 이게 뭔 소리지?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자, 그래서 우선은 P가 이거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x랑 y의 관계식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y는 이제 여기다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렇잖아. 이 점 P의 좌표가 x 좌표는 x고 y 좌표는 요거 함수값이겠죠. 그렇죠? y랑 x의 관계식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y를 여기다 넣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건데 다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이 말을 통해서 x의 범위를 찾아놓고 풀자 이 소리 거예요. x의 범위를 좀 찾아놓고 풀어라 소리야. x의 범위 찾으려면 이거 인수분해해야지. 그래야 찾아지지. 왜냐면 요 점의 좌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묶으면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1일 것이고 요 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 지우 힘들지? 이것만 쉴 거야 우리. 지우야, 지우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 점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의 x좌표의 범위,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좀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어. 오, 아깝다. 아까워. 예서야,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점 P가 이 노란색 위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점 P가. 그러면 점 P의 x좌표가 x값이 제일 작은 곳이 여기서 어느 점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제일 작은 곳 A죠. A. 마이너스 3이라고 답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은 y좌표니까 A의 x좌표가 제일 작을 텐데 그 x좌표가 0 아닌가요? 0. x좌표가 제일 큰 곳이 어디예요? 여기지, 점 C. 그 x좌표가 얼마죠? 3. 그러니까
이 점 위를 이 곡선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통해서 x좌표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x좌표의 범위. 그게 범위예요. 그게 이 문제에서의 최대치수 구하기 때 범위가 중요하다며 x좌표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시면 x가 제일 작을 때가 당연히 0이지. 0일 때가 0,a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3까지밖에 3보다 커지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대입해서 푸는 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12x 빼기 4에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고요. 이거를 풀 건데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빼기 4x가 되겠죠. 4, 3, 12에다가 5를 더하면 17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칭 축을 구해봤더니 축은 x는 2분의 1이 맞겠죠? 이거 이차함수를 그리시고 근데 x의 범위가 0과 3은 좀 멀리 있을 거 아니겠어? 요 범위랑 요 x의 범위 적용을 해야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최소값은 자 얘를 편의상 뭐라고 놓을까? 얘를 뭐 gx라고 놓을게. 그럼 편 g 2분의 1이 최소값 최대값은 g3 3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해서 마무리 들어가는 겁니다. G3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4, 9, 36, 12 더하기 17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을 약간 귀찮지만 2분의 1 넣어주셔야 돼. 그러면은 2분의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17 이렇게 나와서 얘가 최대일 거고 얘가 최소일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찍어 놓으시고 꼭 다시 풀어야 돼. 쉬었다 할게요.